네, 여러분, 저 지금 경상남도 양산에 왔습니다. 새벽에 광주에서 출발해서 진주 거쳐서 사천 거쳐서 진주 거쳐서 창원 거쳐서 양산으로 왔습니다. 이 양산은 제가 우리 기부왕 윤종훈 후보를 대담하러 여러 차례 왔던 곳인데, 바로 이 지역에 당에서 김태호 후보를 선거구 조정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전략공천을 한 거죠. 이 지역이 김두관이가 버티고 있는 지역이고, 또 문재인이가 무슨 성지처럼 딱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그 김태호 의원을 이제 전략적으로 파견한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번 총선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한 곳이 됐습니다. 양산 을 지역입니다. 지금 전략공천을 받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실도 간신히 구한 것 같고, 지금 흔히 우리 후보들 사무실에 보면 프래카드가 대형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들도 그 김태호 후보의 사무실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저희도 주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양산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한테 오실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 경주에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최병희 본부장이 하여튼 왔어요. 하여튼 물어 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넓고 좋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방문해 주시고. 양산에서 봤네. 보내. 이야. 예, 시청자 여러분,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양산에 갑을 지역이 있는데, 갑은 우리 윤영석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고요. 을은 저 종북주사파 김두관이가 국회의원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우리 중앙당에서 지역구 조정을 거쳐서 양산 탈환을 위해서 김태호 의원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전략공천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태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먼 곳 양산까지 이렇게 와주신 거 보니까 지금 뭐 나라 구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고승국 박사님도 지금 풀풀 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주셔서. 중앙당 명령에 뭐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양산으로 온 김태호 의원도 뭐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셨어요. 지금 이번 상황은 그 개인의 어떤 생각보다도 결국 나라와 국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난 우리 과정을 봤지만 그대 야당의 행포, 우리 윤 정부가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는 이런 그 걸림돌로 우리나라를 지금 위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의미에서 모든 걸 던져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 경남도지사를 하셔서 이 지역이 아주 낯선 지역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갑자기 지역구를 옮겨서 아직 뭐 사무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이 지역에 네. 준비해온 후보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예.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노출도 안 하면서 네. 결국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이 대호에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는 이 대호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고, 곧 아마 뜻을 함께 한다는 좋은 소식이 네.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40여 년 정치평론을 지금 하면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도 보는데, 이번 선거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만큼 큰 사고 없이 아주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공천도 참 보기 드물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뭉쳐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를테면은 석정현 후보가 컷오프 됐는데 백의종군 선언을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김성태 전 대표도 컷오프 됐는데 결국은 선당후사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앞장서는 그 지도자가 스스로 사심없이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또 희생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 같이 가는 소위 가족들이, 또 당원들이 이거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또 특히 지금 그 위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못 모으면은 저는 다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뜻을 같이 하는 마음들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김태호 의원도 지역구를 옮겨서 이제 이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양산으로 왔고,
또 서병수 의원도 사실 낙동강 벨트의 허리에 해당되죠. 북강서 갑으로 왔습니다.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광역단체장을 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어디건 간에 경쟁력이 있을 거다. 아마 중앙당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도지사 하실 때 이 양산을은 많이 다니셨던 곳이죠? 지금 마음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네. 제가 이런 국가적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흠지라고 왔지만은 제 마음속은 흠지가 아니라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책임으로. 그래서 낙동강 벨트의 탈환을 통해서 총선 교두보라는 그런 마련하라는 그런 명령도 받았지만은 실제 또 양산에 와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하는 그런 정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산 호소인이 아니라 찐 양산인으로서의 진짜 마음을 다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진짜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다 발휘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욕심 하나가 생긴 게 야 김태호 그래도 양산에 이렇게 오고 나서 좀 쓸모는 있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번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하는 것만큼 더 각오도 아주 단단히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산, 갑을이 둘 다 말하자면 삼선 의원이 출마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윤영석 의원과 우리 김태우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양산을에 4선 의원 2명을 보유하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은 거의 없어요. 아마 이번에 윤영석 의원도 되면 4선이고 저도 4선인데 합이 8단입니다. 8단 정도 되면은 뭔가 일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양산시장도 우리 국민의힘이고 또 정부도 우리의 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때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만큼 우리 지역의 소중한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멋진 때가 없다. 아마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나동현 시장하고 대담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는 그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트렌드인데 서울도 편입을 통해서 더 커야 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되게 500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때 부산, 울산하고 경남 일부 이게 하나의 메가시티로 좀 집중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울산이 바로 길 건너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렇게 500만 메가시티로 발전해 갈 때 양산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양산 중심으로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자. 이게 이제 나동현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고승욱 박사님이 양산으로 출마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양산이 부울경의 중심의 메카 도시로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마치 양산이 주변이고 더 격차적으로 낙후돼 있는 그런 상대적 의미를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KTX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천성산 터널 문제라든가 이런 굵직한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다녀보니까 지역 커뮤니티의 소위 그 컨텐츠, 내용 우리 지역민들이 모여서 공감을 나누고 뜻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의 공간이라든가 내용이 너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모양도 또 내용도 이렇게 진짜 착실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큰 책임감으로 와닿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창원 거쳐서 왔는데요. 오다 보면 이제 그 신도시 쪽을 먼저 오게 되잖아요. 그 양산 갑 지역 거기는 뭐 아주 번듯한 도심이에요. 근데 그걸 끝나서 거의 고속도로 타고 오듯이 여기를 와야 되더라고요. 한참 달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구도심의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양산 안에서도 갑 지역과 을 지역,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격차라 그럴까? 이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거의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양산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양산 지역 정치인들의 고민과 노력도 꽤 필요하지 싶더라고요. 그래 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동서인데 천성산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동부 서부라고 표현 안 하고 네. 이쪽 저쪽이라고 표현해요. 아하. 이쪽 저쪽 그만큼 서로 뭔가 차이와 차별과 또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낙후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역민의 정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웅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아이덴티티 그 지역에 맞는
소위 커뮤니티하고 네. 또 그 양쪽으로 도심과 주변 그 광역 도시들하고 연결되는 네.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리고 실제 이제 양주라든가 동면 쪽에는 네.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돼서 계속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데 대부분 베드타운 형식이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대로 삶을 영위할 만한 어떤 인프라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도시지만은 또 나름대로 컨텐츠 내용을 채워야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숙제로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김태호가 얘기하니까 꼭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실제로 경남도지사로 도정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알고 또 지금 3선에서 4선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당에서도 워낙 중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영석 의원과 힘을 합치면 사실 막강 최강 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여기 사무실 올라오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김태호의 출연으로 갑자기 이 양산을이 이번 총선 최대의 관심 지역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언론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의원이 양산을 나오면서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틀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김태호 대 김두관 여기 가상 대결을 한 조사예요. 그거 보니까 김태호 48.7, 김두관 40.6. 네, 그렇죠. 그러니까 8.1%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8.1%. 그런데 그 조사는 500명을 했기 때문에 선거구를 할 때는 500명이면 충분한 숫자입니다. 보통 전국을 할 때는 1000명을 하는데 지역구 하나 할 때는 500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오차 범위로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면 이제 8.8% 안에 들어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같은 거로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8.1이니까 8.4 안에 들어가니까 오차 범위 내에 혼전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하여튼 보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따라서 보도를 하려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치평론가로서 제 감은 그 조사를 보고 읽은 제 감은 야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출마한다는 소리만으로도 김두관이를 앞질렀구나. 야 김태호 대단하다. 그 제가 처음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그거예요.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제가 볼 땐 그만큼 그동안에 낙동강, 최전선 이 양산에 두 야당이 이게 서모 의원과 지금 김모 의원이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지역민의 그런 답답함이 아마 반영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돌파가 있어야 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기대들이 이렇게 그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김태호가 이제 이어와서 양산에서 잘해서 평가받아서 좀 뭔가 더 큰 정치로의 의미를 이렇게 약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와 마음들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더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양산 시민 그냥 모양이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애로와 애안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진짜 찾아다녀야 되겠다. 진짜 찐 양산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진짜 바닥을 한번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키가 너무 커서 더 큰 정치인 제가 김태호 생각하면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니까 몇 센치예요? 저는 아직도 크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80대예요. 근데 참, 여기 국회의원이 되시면 문재인이는 언제 쫓아낼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한 말씀이고요. 저는 막 정치의 길은 분명히 다르지만 또 개인적으로 제가 존중하고요. 네. 아마 또 때가 되면 또 그분도 이렇게 또 만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이 안 좋을까요? 그래요. 아니 양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양산이 무슨 중앙 언론에 날 때는 꼭 문재인이 때문에 나 무슨 책 장사를 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식으로 양산이 그렇게 알려져서야 되겠어요? 그 사실은 뭐 큰 어른이 조금 이래 조용하게 참 계시면 참 좋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전직 우리나라의 또 대통령이셨고 또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그분도 또 우리 지역에
또 나라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잖게 야단치신 거죠. 그렇겠어요. 어른답지 못하게, 칠칠지 못하게. 제가 해석해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또 양산 시민들이 좀 큰 정치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회 진출하시면 지금까지는 그 외통위원장 하셨던가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뭐 아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외 나가서 해야만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의원 외교를 할 때도 늘 이 외통위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고 외통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보고 느끼신 것이 많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만한 소중한 경험도 없고 작년 한 해만 해도 뭐 미국을 4번 갔다 올 정도 또 한 번은 대통령 모시고도 갔다 왔고 그리고 뭐 중동 또 우리 그 난민촌 아프리카 또 우리 그 아크 부대를 포함한 우리 군인 또 현장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뭐 대신 정부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 어떤 뜻에 따라 나가기도 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눈을 넓혀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멋진 친구들도 지금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 양산의 소중한 이런 그 발전의 어떤 비전을 만드는데 그리고 또 국가 차원의 어떤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 소중한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상임위 활동 그 결석을 많이 하셨네. 제가 원래 국회 출석은 제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인데 근데 실제 제가 해당 지역의 예산은 10손가락 안에 많이 가져왔다는 건 공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도 제 할 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변화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중앙에서 뭔가 예산 확보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 근데, 어느 시민단체가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시민단체에서 그걸 조사해서 꼴찌라 그러는데 옛날에 뭐 역대 대통령들 보니까 되게 출석은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시민단체가 꼴찌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꼴찌인 출석률이 70%대더라고요. 그 이게 뭐냐면요. 한 20년 전부터 이제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우선 만들자 그래가지고 근데 조사할 수 있는 게 상임위 출석했냐 안 했냐 본회의 출석했냐 안 했냐 이거는 셀 수가 있잖아요. 카운트를 할 수가 있잖아. 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잠깐 나가서 출석했다가 빠지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출석으로 쳐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저 내용 없이 숨바꼭질하듯이 이래서 될 일이냐 싶긴 해요. 하여튼 그런데 70%의 출석률이라고 하면 이걸 갖고 뭐 꼴찌다 그러고 신문에 낼 일은 아니고. 근데 박사님 그 반성은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건 참 미안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의미로 이제 의미 있게 이야기하면은 출석을 꼬박꼬박 하면서 민주당처럼 100% 출석하면서 나라 망칠 법이나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잘했다고 우리가 상을 줘야 되는지 그건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량 분석보다 정성 분석, 내용을 분석해야만이 제대로 된 의정 평가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통일통일위원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걸 이제 보고 느꼈고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의원역의 차원에서 메꾸기도 하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회 다시 들어가신다면은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욕심이 좀 많습니다. 또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짜 우리 한국 정치가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우리 남북의 어떤 통일 문제 준비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진짜 미래의 IT를 포함한 모든 준비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체제라면 승리를 위해서는 김정은이를 데리고 와서라도 출마시킬 그게 우리의 낡은 정치 시스템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건 결국 미래가 없는데 이런 낡은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이제 뜯어고쳐야 된다. 그런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에 제가 진짜 중심에 서서 쓸모있게 한번 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정치를 뜯어고치자, 정치를 혁신하자, 쇄신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역대 국회를 보면 되게 초재선들이 소장파 개혁파 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소장파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또는 나오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어. 연판장이나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초재선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 정말 중진 의원들이 책임 있게 자기 정치 인생에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때가 왔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지금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정치판을 완전히 체질을 좀 뜯어고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그 많은 지지와 또 기대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이곳 멀리까지 우리 박사님이 오셔서 저는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을 아마 잘 한번 또 밟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리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들과 양산을 주민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양산 시민, 동료 시민 여러분, 뭔가 설레임과 절박함이 지금 마음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도 또 정치적 변화도 진짜 이끌어달라는 강한 민심의 요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김태호 한번 멋지게 한번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양산 을에서 김태호 후보,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결정한 김태호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